이제 인간이 지구상에서 이제 기온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연 스스로도 끊임없이 기후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자연적인 기후 변화하고 인간이 일으킨 이 기후 변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현재부터 해갖고 지난 42만 년 전까지의 기온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온을 보면 9만 년 정도에 걸쳐 갖고 기온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빙기예요. 그리고 한 만 년에 걸쳐서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간빙기가 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또 9만 년 동안 기온이 쭉 떨어지는 빙기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기온이 쭉 떨어지는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갈 때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똑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빙하기, 그러니까 2만 년 전에 기온이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때에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이런데 이제 만 년에 걸쳐 갖고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0.03%가 됐습니다. 저거는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속도예요. 만 년에 0.01%. 자, 그런데 사람은 100년 만에 화석 연료를 태워서 0.01%를 증가시켜서 지금 현재 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자연에서 만 년에 0.01% 가장 빠른 속도예요. 인간은 100년 만에 0.01%. 인간은 지금 이산화탄소를 자연의 속도보다 100배나 빠르게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을 볼까요? 기온은 지난 2만 년 전에서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빙기하고 간빙 기간에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4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만 년 동안 이제 4도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그마치 25배나 지금 빠르게 기온을 상승시킨 거예요. 시속 100km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가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생물 중에서 이 속도를 못 쫓아오는 생물들이 있어요. 고산식물이라든가 양서류라든가 이런 약한 이런 생명들이 하나하나 지금 멸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젠가 게임에서 그 벽돌빼기 하듯이 약한 생명 하나하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이 현재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생태계의 하부 구조를 차지하고 있던 이 생명 중에서는 살아남는 게 제법 있습니다. 대멸종에서도. 그런데 그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생명체들은 완전 멸종을 합니다.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고 멋진 그 공룡 중에서 우리가 살아서 만날 수 있는 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생태계 전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멸종은 생태계를 붕괴를 시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저기서 생명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요. 우리가 뭐 고산에 있는 그 식물 먹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개구리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러한 상호적인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저 젠가 게임에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그 벽돌이 빠지는 순간 저기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오늘날 이 생태계 먹이사슬 최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가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의 마지막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연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를 보게 되면 저 강수량하고 저 기온에 저기 이제 얼마나 사람이 밀집돼 모여 사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지금 밀집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뭐 알래스카에서 뭐 사막에 뭐 열대우림에 모든 곳에 사람이 다 살고 있지만 실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만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특정한 그 지역에서만 우리 인간은 거기서만 그렇게 문명을 이루느냐?
지금 옆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인구의 저 밀집된 저 영역에서 저 기온의 폭을 보세요. 고작 4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이 바로 문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여준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2도 이상이 상승되는 저 지역을 보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식량이 생산이 돼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이제 기온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지금까지 1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도 바로 이러한 멸종으로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1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온도예요. 우리가 새벽녘하고 대낮하고 뭐 한 10도 이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북쪽에 있는 나라 이렇게 놀러 가봐도 거기 사람 다 잘 살고 있고요. 더운 나라 가도 뭐 에어컨 있고 뭐 선풍기 있으면 살만한데 왜 1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온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분포도는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의 그 발생 그 빈도 분포도입니다. 평균값 보통의 그 온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평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는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빈도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러한 종의 모양이 됩니다. 저 가장 봉우리에 있는 저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평균값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이 0.7도 정도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그러면은 저 종의 모양이 옆으로 이렇게 퍼졌냐? 그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 이제 배출을 하게 되면 이 공기 입장에서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충격을 빡 주면 이 진폭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기에다가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충격을 받아 갖고 이 기후의 변동이 폭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철에 보면 한파도 종종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거는 물론 더운 쪽으로 온도가 많이 변하긴 하지만 이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 차가운 이러한 한파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종의 모양이 2005년 이후에는 옆으로 좀 이렇게 퍼졌어요. 우리가 80년 이전에 저 종의 모양을 보게 되면 평년보다 3도 이상으로다가 그게 발생했던 것이 0.1%입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가 14.5%가 발생을 했습니다. 145배나 늘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언론에서 매년 역대급 100년에 한 번 발생한 뭐 이러한 그러한 기사를 매년 그러한 기사를 확인합니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 그러면 그러한 날씨는 100년에 그런 기사를 한 번 봐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매년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100배나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덜미까지 지금 이런 위험성이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고 여기서 더 우리가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농업까지 붕괴가 되는 그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10만 년의 그런 주기로다가 이제 빙기, 간빙기를 이렇게 오갔습니다. 지난 이제 10,000년 전부터 홀로세라고 하는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한 기후,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제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화석 연료를 태웠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 홀로세의 이 기후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벗어나서 계속 이제 가게 되면 인류는 찜통의 계곡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찜통에 빠지게 되면은 인류 스스로는 저 찜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 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춥기 때문에 그 위에 빙하가 이렇게 얼려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옵니다. 빙하에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요. 반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요. 쭉 녹습니다.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에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흡수가 되겠죠. 지구에 흡수가 됐으니까 온도를 높였을 것이고, 그럼 빙하를 더 많이 녹일 것이고, 그럼 더 많은 넓은 영역에 바다가 드러나고, 그럼 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인간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거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지금 카나다, 그다음에 시베리아 이 북쪽에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갖고 돼 있는 거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가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녹습니다. 거기에 녹게 되면 메탄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것이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가 녹게 될 것이고, 그럼 더욱더 많은 그 메탄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럼 또 기온이 올라가고, 이거는 우리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그 지구 스스로 기온을 올릴 수 있는,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6,500만 년 전에 일어났었던 우주에서 그거는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갖고 바로 공룡이 멸절되었던 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지구 내부적으로 생명을 갖다 멸종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도 만들지만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기온을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박혀 있는 이러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터져 버리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땡겨 버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방아쇠를 땡기는 바로 그 시점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2015년 유엔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추기로 했잖아요. 바로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위에 2도 이상으로 상승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인류 스스로 방아쇠를 땡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2도를 넘게 되면 저 찜통 계곡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저 찜통 계곡에 이제 우리 인류가 들어앉아서 너무 이 삶의 조건이 고통스러워서 야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다 해도 지구 스스로 바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지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자연 재난, 전쟁, 감염병,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 이러한 모든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끝이 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긴 했지만 이러한 위험을 속에서 새로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진짜 일어나서 저 찜통 계곡에 들어앉았다 하면은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의 하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후 위험인 것입니다.